자, 미국이 북한의 정제유 관련해서 밀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에 공문을 보냈죠. 한국도 서명하고 26개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며 제재가 이게 이행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일본의 NHK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유엔에 낸 정보가 불충분하다,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이의를 갖다가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기를 했어요. 자, 이렇다면 미국이 지금 뭔가를 본때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엔이 아닌 미국 국가 차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릴 수 있는 요구의 조건들이 지금 충족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이 어제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확인해서 유엔과 관련국에 통보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13일과 14일, 5월 13일과 14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이 이름도 나옵니다. 안산 1호가 어느 나라 건지 알 수 없는 소형 선박 두 척과 차례로 붙어 있는 것을 일본의 자위대가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을 다 했고 호스를 연결한 걸로 봐서 정제유를 갖다가 넘겨받는 거 아니냐. 근데 안산호가 3,000톤급 유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누군가가 북한에 불법 환적으로 기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금융회사를 전격적으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이 3개월 만에 유엔이 아닌 미국 독자적인 제재를 러시아의 금융회사를 상대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금융회사가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회사가 2017년, 18년 사이에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단둥 중성무역회사를 위해 여러 가지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와줬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 자산을 통제하는 부서가요, 이 회사가 단둥 중성무역회사라는 데를 상대로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걸 도왔는데, 이 단둥 중성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을 직간접으로 소유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무역은행은 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둥중성이라는 회사는 북한의 위장 중국 계열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위장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과 거래하면서 금융 거래를 도와주는 러시아의 금융회사를 미국이 제재를 때린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한장수,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황장수가 아닌 한장수라는 사람이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사람을 꼭 집었고, 한장수는 2017년 3월에 제재 명단에 오른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정부의 지시, 묵인, 방조 아래 이 북한의 대외 무역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단계 문어발 구조를 가지면서 이런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지시를 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 무역회사 등과 연결되어서 지금 밀무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 미국이 지금 러시아의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돼가 묶여버렸습니다. 금융기관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면 큰일이죠. 그리고 어떤 미국인도 이 회사와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 기업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제재 대상에 걸려버리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겁없는 한국의 북한 밀무역을 돕는 회사나 기관들도 세컨더리 보이콧이 내려져야 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중에 캐나다 정부가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연루된 단체들을 잡아내는 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1,400만 달러가 넘는 이 캐나다 돈을 투입해서 대북 제재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북한의 밀무역을 잡아내려고 예산을 투입해서 군함을 비행기를 보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가 3개월 만에 다시 독자 제재를 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해 유엔에 지금 제재가 안 통하고 있다고 미국이 공문을 보내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니까 둘이가 불만을 품고 반발을 했어요. 증거 더 내놔봐라. 그러니까 미국이 곧바로 러시아의 금융회사를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려버린 겁니다. 자, 제가 화요일 날 이종배 대표가 유엔에 정교조 관련 고발하러 검찰에 갔다가 자기들 뒤에 한국당의 대북 제재 위반 특위에 위원장이 유기준 의원이죠. 정의용 관세청장, 그리고 개경청장, 그리고 NMX 코리아라는 석탄 수입업체, 이렇게 네 곳을 고발하는 부분을 복격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사진 하나씩 떴다가 뉴스가 나왔는데요. 메이저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국당에서 북한 석탄 밀수와 관련해서 내사를 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전의 발전회사 한 군데가, 남동발전은 정부 지시가 있어서 그랬는지 북한산 석탄을 알고도 수입해서 썼고요. 또 다른 한전의 한 발전회사는 경찰에다가 북한산 반입을 의심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는데 정의용 등이 주최한 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에서 경찰을 배제시켰다라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은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2017년 문정권 들어오고 나서 한전 자회사 중에 하나인 동서발전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신고를 지금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울산지방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했어요. 그해 10월 달에 국정원도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국가안보실에 보고를 했고, 안보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미국에 듣고 이걸 잡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알고 있다, 큰일 났다, 대책회의를 좀 해서 이걸 빠져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이 일의 핵심적인 1차 수사기관이 되어야 될 건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이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석연찮아서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3번이나 관계부처 회의를 했대요. 관계부처 회의를 하면 어디겠습니까?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검찰, 해경, 관세청, 그리고 경찰,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3번 회의하고 난 이후에 경찰은 이 일에 빠져라 해서 빠지고, 수사도 경찰은 종결시키게 하고 관세청으로 하여금 수사를 전담하게 했다는 거예요. 관세청이 북한 석탄 밀수를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일반 밀수는 관세청이 한다 치더라도 북한 석탄 밀수라면 국정원이 나서거나 경찰이 해야죠.
정말 웃기는 인간들입니다. 자, 한국당의 고발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는 관세청과 경찰이 둘 다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빠지고 관세청이 전담하게 되었고, 관세법 위반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까지 있는데, 관세법 위반은 관세청이 할 수 있지만 민간인 회사 NMX 코리아가 이걸 밀수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죠. 그러면 그건 관세청에 할 수 있는 조사 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청에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경찰이 스스로 수사 종결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시키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의 구성을 보면 정의용이가 이걸 수사 못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권한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의 수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자기가 이걸 지시할 권한이 없는 일을 지금 한 것은 정의용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이므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시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고발장 내용대로라면 수사를 종결할 업무가 없지요. 수사 종결은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하지요. 경찰은 수사에서 이러이러다라고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사 종결 의무가 없는 경찰로 하여금 수사 종결을 하게 한 것이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청장과 해경청장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덮었다라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겠지요. NMX 코리아라는 데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밀수라는 뜻입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영문 관세청장과 조현배 경찰청장은 와이저 어니스트호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연례 보고서에 구체적인 수사의 단서가 등장을 하고,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수사를 촉구했는데도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저 어니스트호의 수사를 안 했다라는 거고, NMX 코리아는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 제3국이 인도네시아죠. 거기서 압류됐죠, 배가. 인도네시아를 우회해 수입하려고 한 혐의가 남북교류협력법 관세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유기준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한 특이 활동을 통해 대북 제재 위반 사건과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 의혹 등을 향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지만 아직도 관계 부처가 수사를 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건 잘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는 해야지요. 자, 그런데 이 NMX 코리아 사장, 이 사람 참 괘씸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들은 억울하고 뭐 어떻고 하소연을 엄청 하길래 제가 뭐 뻔하다 싶어서 적당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뻔한 거짓말을 지금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됩니까? 그럼 이 사람도 바지입니까? 자, 이거 아주 철저하게 털어야 된다 보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의용이라는 한국의 안보의 헤드를 한국당이 고발했으면 이거 대사건이잖아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 북한 석탄 밀수를 정의용이 수사를 못하게 경찰 빠져라고 했으면 정의용이 북한의 사주를 받는, 지금 청와대에 들어앉은 북한과 연관된 인물인가, 막말로 간첩인가, 아니면 정의용이 정말로 국가의식이 하나도 없어서 북한의 밀수를 어쨌거나 눈감아 주려고 한, 그야말로 국민적 의식이 아예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갖다 놨는가, 아니면 정의용이 일을 할 때는 정의용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죠. 누구요? 문재인. 시켜서 이렇게 했는가. 큰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든 이 사건은 용서해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당이 이래 큰 사건을 고발을 해놓고 지금 언론에 난 게 구석에 조금씩 났어요. 이 마이너한 언론에. 조중동은 보도를 안 합니다. TV에서도 보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당이 이렇게 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발을 하러 가기 전에 당의 의총에 넘겨서 의원 명의로 결의를 하고 전 의원이 연대 명의로 고발하고 그리고 한국당의 대변인이 기자실에서 이걸 밝히고 국회에서 그리고 원내 대책회의에서 나경원이가 이 이야기를 하고 대표가 긴급 의총을 소집해서 이 문제로 장외에서 싸우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앵그리 블루 집회를 앞두고 지금 궁색해지니까 고발을 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진작에 지금까지 끌다가 이제서 하겠어요? 자, 저 사람들이 집회하면서 우리 보고 이거 안 한다고 지금 할 건데 우리가 가서 연설을 할래도 오지 마라 합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고발이라도 해라. 그런데 정권이 기분 나쁘면 좋으니까 고발하되 되도록이면 조용히 고발해서 언론에 되도록이면 보도되지 말게 해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제1야당이 자신이 하는 일을 오른팔이 한 일을 왼팔이 모르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요. 그런데 의원이 적게 간 것도 아니고 의원이 지금 이날 보니까 유기준, 윤한홍, 김기성, 곽대훈, 성일종, 정유섭, 정정식 한 7명이 가서요. 그래서 중앙지검에 고발한 이 중대한 사안이 언론에 한 구석에 나오거나 마이너한 언론에만 보도되고 메이저 언론, 특히 보수 언론조차도 보도되지 않는데 한국당이 연이어서 이 일을 갖다가 확산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시시하고 있다. 제가 어제도 좀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자, 화요일 날 이걸 했으면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화, 수, 목 이틀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 후속타로 확산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대해 한국당이 왜 저러는지가 매우 제가 봤을 때는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은 딱 당의 대북 제재 조사 특위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외에 황교안 입에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경원이도 하지 않고 당 대변인이나 당의 공식 기구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걸 보면 좋게 생각하면 이걸 물고 늘어졌다가 나중에 별일이 아닌 게 되면 당할까봐 겁이 나서 제한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고 의심할 수 있으면 설사 나중에 아니더라도 야당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정권이 제공을 했지요. 정권이 언제 대북 밀수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고 인정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 사실에 입을 쳐닫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당은 말하지 않고 있고 더욱 이상한 것은 황교안이 이 일에 대해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경원하고요. 황교안과 나경원은 유기준 의원한테 이 일을 맡겨놓고 홍행여나 이 일에 대한 불똥이 튀면 자기는 빠지려고 하거나 이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정권의 핵심에 지금 북한과 관련되는 공작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정권이 이 일을 물고 늘어지는 한국당에 보복을 할 때 자기가 당할까봐 겁을 먹어서 밑에서 하에서 어떻게 하는가만 보고 살금살금 따라가자. 이래서 당에서 공식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한국당이 당에 의총에서 이 문제를 결의해서 전체 의원으로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어요. 황교안이 마음을 먹으면 당장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주말에 이 일만 가지고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껴안지 않으려고 나경원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나가서 수없는 안건을 이야기했지만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당은 겁먹은 야당이다. 황교안이 다른 자기가 뭔가 약점이 있어서 나경원, 한교안이 이 문제를 일부러 밑에만 다루게 하고 고발시키고 더 이상은 확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는 우리가 이거 고발했으니까 우리 보고 뭐 안 한다 소리 하지 마라. 그야말로 이쪽 저쪽에 정권에는 눈치 보고 고발하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더 이상은 안 떠들 거니까 이쯤에서 우리 하는 거 좀 봐주라. 그리고 너네들이 뭉개면 우리 가만히 있을게. 그리고 이 보수 진영을 향해서는 우리 고발했잖아. 그리고 좀 보자. 이러면서 시간 끌고. 그래서 저것들 비판을 모면하려고 정말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당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황교안, 나경원이 자신의 입으로 언급하고 당에서 끼얹지 않는다면요. 황교안, 나경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신의 비리나 약점을 얻어맞을까봐 겁을 먹고 그런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